20번 공망을 즉석에서 찾는 법, 또 혼전 임신으로 소실 얻음, 목 20강입니다. 25세 정용훈 경술련의 옷을 합으로 소실을 얻음, 또 월지오화 상관격에 좌우로 재성을 보니 상관 생재, 여름 출생으로 계수용신, 월주 상관 비견, 월지 상관은 구속을 혐오하며 야당기질, 반항성 강하며 욕심 많고 타인과 불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명은 간목이 5월에 태어나 병화 식신이 투하나 화가 강해 상관격이며 신약하고 조후로 시간의 인성인 계수를 용신합니다. 화가 오슬하파에서 화가 뜨고 목생화하고 하니까 화가 상당히 강하죠. 신약한데도 요 간목이 상관을 기신인 상관을 도우니까 이것이 변질됐다 이겁니다. 신약에 월지 상관이고 천간까지 병화가 투하니 진상관격이며 기신인 상관 오화가 재성과 합하여 수운을 만나도 토가 토국수로 충국하여 오화가 보호되니 사주가 매우 불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 상관이 수를 만나면 수국화해서 좀 부서져야 되는데 옷을 합해서 토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토국수를 해서 이 상관이 보호를 받는다 이겁니다. 월주는 상관의 기신이라 부모덕은 없으나 월간의 희신인 비견이 투하니 아주 나쁜 편은 아니나 용신 계수가 수국화로 병화를 극하려 해도 월간 간목이 유통시켜 상관을 보호하니 부모 형제의 덕이 박하고 주변인의 인덕, 비겁, 인덕이 없습니다. 상관이 천간에서 상관이 떠서 인성으로다가 수국화로 좀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요 중간에 간목이 있으니까 수생목, 목생화로 그 역할이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간목, 비견의 덕, 즉 주변에 인덕이 없고 또 월주에 해당하니까 부모 형제의 덕이 박하다 이겁니다. 또한 월주 부모궁에서 비견이 흉신인 상관을 생조하니 상관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욕심 많고 성격이 강경하여 주변을 피곤하게 합니다. 더구나 상관이 시지 정관인 유금을 보니 상관견관 위화백단으로 불법과 모법을 저질러 재앙이 속출합니다. 즉 월지 상관격이면 사주간지 어디에서도 정관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월지의 상관이죠. 월지 상학격이면 이 사주 어디 전체에서도 정관을 보면은 안 된다 이거죠.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 술토가 화생토, 토생금으로 유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옷을 합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정관을 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지 편관격이면 사주간지 어디에서도 식신을 보면 불길합니다. 월지 양인격이나 겁록격, 겁재나 권록이면 사주간지 어디에서도 정제를 보면 불길합니다. 그러므로 양인격이나 겁록격은 관살을 용신하여 억제함으로써 재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일 관살이 없으면 식상으로 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명은 여름의 나무인 목화성관격으로 물이 부족한데도 옷을 화파로 화인 꽃만 피우려 하니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라며 빈술의 소리만 요란합니다. 만일 이런 명조가 화대운을 만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상대의 환심을 사서 이익을 채우는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지지로 오는 수운은 강한 술토에 의해 토국수로 부서지며 좌우충으로 쇠자 왕신발이니 기운이 와도 지지에 수가 붙을 수나 습토가 없어 통 근처가 전무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화토에 기신이 뿌리가 뽑혀 오히려 폐망운이니 탁하고 불길한 사주입니다. 그렇기에 용신은 지지에 통근해야 비로소 용신으로 삼을 수 있으며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면 버리고 통근한 다른 오행이나 지지 오행을 용신으로 삼게 됩니다. 계수는
지지의 수국인 신자진이나 방국인 해자축의 글자가 있어야 수운을 만나면 붙을 자리가 있어 충국을 당해도 완전히 멸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의 계수를 조후용신으로 삼은 것은 마땅한 용신이 없으며 그나마 계수가 유금의 생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본명은 31세 정유운 중 유대운 병진년에 사주의 편제를 진술충함으로 소실이 생활고 때문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주의 오화가 두 개의 편제인 술과 쟁합하고 남명의 갑술일주는 일지의 무토재와 신금 관이 있고 옆에서 오술로 합되어 들어오니 혼전임신 부정포태입니다. 일지에 요 술중 무토는 처성이고 술중 신금은 관성입니다. 그런데 오술합을 해서 들어오니까 이것이 부정포태, 결혼 혼전에 임신되고 부정포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화가 없어도 유술도 합으로 작용하니까 이럴 때는 방합이든 준합이든 전부 다 사용합니다. 본명에게 가장 좋은 대운은 바로 전인 병신대운인데 병화는 불길해도 신금은 신유술로 금극을 이루어 용신을 생조하는 기운이므로 형편이 좋았으니 첩을 두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운에는 신금만큼 금생술을 하지 못하고 또한 일지를 유술, 상천하니 부부궁이 불길한 대운입니다. 즉 25세 정유대운 경술년에 젊은 나이로 소실까지 얻게 된 것은 혼전임신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일시지에 유술 상천살이며 일지가 오술 화파로 기신이니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상천살은 충은 바로 직격으로 충돌하는 데 반해서 상천살은 내 파트너, 내 친구를 육합하는 친구를 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바다는 조금 약해도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거죠. 상천살은 자미, 축어, 인사, 묘진, 신의 유술에 해당합니다. 유술이라는 것은 유금은 진토와 합을 하는데 육합을 하는데 요 술토가 진을 진술충하니까 합을 못하게 방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천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육해살이라고도 합니다. 본명의 월지오화는 일간 가불목이 꽃을 피운 홍염살입니다. 홍염살은 갑으로 병인정미, 무기진, 경술신유, 임자, 계신인데 더군다나 오화는 도화성도 있기 때문에 홍염살의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편제인 술토가 홍염살과 합하여 일지로 들어오니 물론 우리가 이제 사주를 판단할 때는 일지에서 상당히 모든 것이 판단됩니다. 이 오화가 월지 홍엄살인 오화가 연지 오술합을 하고 있는데 일지에서 오술합으로 끌어당기면 일지에서는 상당히 많은 재성이 모여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색했으며 오술 쟁합이 되므로 애정 때문에 고뇌가 많았습니다. 일지에 술중 무토가 있고 오중 기토가 있으며 연지와 오술합하고 다시 일지와 오술합이니 재성이 일지로 모여드니 부친이 많고 처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인성인 계수는 모친인데 계수 모친이 투간됐죠. 근데 지지에서 보면 술중무토 그래서 무계합을 합하니 모치는 재가명입니다. 시간에 인성 계수가 투하나 지지에 근이 없어 미약하니 금수운을 기다립니다. 이 명조처럼 부친궁인 월지오화가 연지술토와도 합하고 일지술토와도 양합하는 형상이면 부친도 여성 편력이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지가 부모궁인데 여기서 오술합. 그래서 이런 합은 주로 애정 문제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꼭 배성이 아니라 해도
배송 문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월지 오중 기토가 월일간의 갑목과 이 갑기쟁합이니 부친은 이쪽 저쪽에 자식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갑목이 좌자 기토와 갑기합을 하는데 이 일간도 갑기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친의 입장에서는 갑목도 월간의 갑목도 자식이고 일간의 갑목도 자식인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저쪽에서 자식을 출산한다 이거죠. 병화는 식상으로 조모도 되고 또 시간의 인성은 모친 겸 조부도 됩니다. 여기는 병화는 부친을 낳은 식상은 부친을 낳은 육신이므로 이걸 조모로 봅니다. 또 인성은 모친도 되지만 조부도 됩니다. 조부도 왜 되냐면은 편제의 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가 조부가 조모를 보면 병화도 조모고 술중 정화도 조모고 오중 정화도 조모고 술중 정화도 조모고 조부는 상당히 많은 조모와의 연분을 지었다 이거죠. 따라서 조부인 시간의 계수가 조모인 화를 중중하게 보니 조부의 여성 편력이 있고 또 이 술토 계수가 술중무토 또 술중무토와 무게합이니 무토는 조부에게 있어 과지니까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자식이 있습니다. 즉 부친의 이복 형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망은 연주 병술은 월지의 오화를 공망시키니 병술은 오미가 공망인데 오화가 있으니까 조부는 조상궁에서 부모궁을 공망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친은 조부의 덕을 입지 못하고 또 일주 갑술은 신유가 공망인데 시지 유금을 공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식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거죠. 즉 자식궁과 부부궁이 불미하고 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계유는 수레가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일지에서는 시지 자식궁을 공망시키고 자식궁에서는 일주 나를 공망시키기 때문에 상호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식궁과 부부궁이 불미하고 일간 갑목은 자식궁에 도움이 못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월지와 시지가 공망이라 부모 덕이 없고 자식과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으로 애환이 있습니다. 용신인 계수가 공망지에 앉아 더욱 무력합니다. 다음에 공망산출법을 숙지하면 공망을 즉각 알 수 있습니다. 공망참고 경험된 바에 의하면 공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가령 연에서 월을 공망시키고 월에서 일을 공망시키고 일에서 시를 공망시키는 경우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것은 조부가 부친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부친은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본인은 자식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함과 같아 무력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로 공망은 연주와 일주에서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숫자를 암기해야 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이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설 해자축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입니다. 인월은 1월입니다. 묘월은 2월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나오면 반드시 밑에서 위를 뺍니다. 즉 8이 나오면 7과 8이니 신유가 공망입니다. 홀수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6이라 그러면 5, 6이 나오고 4가 나오면 3,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령 연주에서 월지를 공망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유생이라 그럴 때 연주 신유는 자축이 공망인데 월지 자수가 공망입니다. 신은 8이고 유도 8이니
밑에서 빼면 8 빼기 8이니 여기에다가 0이 나오니까 요 밑에다가 12를 보태면 8 빼기 20이므로 12가 나오며 12는 자와 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지지에 자나 축이 있으면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주에서 일지를 공망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자생일 때 연주, 병자는 병은 3이고 자는 10일이니까 10일에서 3을 빼면 8이 공망이므로 7, 8, 신유가 공망이다 이거죠. 그럼 일지유금에 공망이 들었습니다. 3번에 일주에서 시지와 월지를 공망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자 일주라 그러면은 무자는 무토는 5이고 자는 10일입니다. 그러면 10일에서 5를 빼면 6이니 5미가 공망이며 5미가 5미 월지와 시지가 공망을 당했습니다. 또한 공망을 당했는데 공망당한 지지를 좌우충하니까 금간 항아리는 쉽게 부서지듯 부서집니다. 또한 무기토가 천간이면 충하는 지지가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신이라 그러면 무신 일주나 연주라 그러면은 충되는 인묘가 공망이라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